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셧다운 우려 완화 소식이 좀 우리 장중에 더 한층 강화되면서 시장 분위기 플러스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요. 지난주에 너무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일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다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셨고요.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오늘 이곳저곳에서 움직이니까 여기서 박자 감각을 잘 타기 위해서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까 고민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는데요. 하나씩 한 판으로 살펴보시죠. 자, 오늘 금융지주 쪽의 움직임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으로 모아주셨고요. 이 부분 먼저 저희 점검 받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준 어드바이저께 여쭙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기대감. 정부안이 35%, 근데 25% 쪽으로 모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금융주, 지주사주 같이 움직입니다. 이전에 우리 자사주 많았었을 때 움직였었던 뭐 신영증권이라든지 그런 추억의 종목군들이 오늘 한데 어울려져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젠 정부의 이러한 조율과 함께 그 뉴스와 함께 박자를 맞춰서 종목을 끌고 가거나 오늘 들어가거나 해야 하는 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선한카하고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분리과세와 배당소득 인하에 대한 이슈가 오늘 금융지주사의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분리과세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35%를 25%로 인하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2천만 원 이하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15.4%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2억 원 이상의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이 35%에서 25%로 전환되는 진행이고요. 2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계에서 그 오너들의 혹시 급여 수준 혹시 아십니까? 제일 많이 받는 그 재계 오너. 급여 수준?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억이거든요. 100억? 네. 그런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급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상이 아닌가요? 영원입니다. 급여를 취임 초부터 안 받고 있거든요. 네네. 급여를 안 받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배당,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이 연간 단위로 해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안 받아도 이 배당과 관련된 수익이 1,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배당 소득 관련한 세율의 변화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금융과 지주로의 오늘장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는 금융주는 당연히 국내 기업 중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제가 은행주의 고점 라인에서의 가격 차의 흐름은 PBR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KB금융 기준에서 PBR이 0.8배입니다. 우리 신한 하나 같은 경우는 0.6배이고요. 그렇다면 KB 대비해서 나머지 3, 4의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주사는 앞으로 배당을 많이 할 거라는 예상으로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배당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인하율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주사들은 앞으로 배당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금융주는 현재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지주사는 앞으로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하는 회사보다는 앞으로 많이 할 것과 같은 지주사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주와 지주사를 딱 양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전 지주사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의 주가 상황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라고 하면 사실 또 우리 손가락 모자라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많이 할 것과 같은 지주사단을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지주사를 공략할 때는 두세 가지 접근법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주사들. 승계. 뭐 하나그룹이라든가 예. 아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그리고 코오롱그룹이라든가 또 몇몇의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몇몇의 기업들은 승계가 당분간의 상황 하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죠.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 플러스 승계 가능성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주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승계라고 하는 키워드의 중심에 있는 쪽을 한번 더 보자. 그리고 그 중심에 한화나 아니면 코오롱 쪽 언급 주셨으니까요. 여기도 저희 같이 그럼 체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융 지주는 두 분 모두 긍정이었다로 잘 정리를 하고요. 자, 이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반도체가 중심을 그래도 잘 잡고 있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님께서는 중립, 곽 대표님께서는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곽우정 대표님 의견 듣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진짜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사실 시장이 많이 밀렸을 때도 오히려 이 종목군은 11선을 빠지려고 하면 다시 말아 올리는 등 네. 강력했던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61만 원 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기판단에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대덕전자 쪽 필두로 지금 또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러한 수급적 움직임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일까요? 여전히 반도체는 강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이클의 시작점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사이클의 시작점이기보다는 내년은 이제 중반부로 이제 중반부. 간다라고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대준 어드바이저님이 중립 의견을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왜 반도체가 중립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밸류가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주들이 가장 먼저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계속해서 긍정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쪽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도 지금 소폭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그 GDP 성장률이 2%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고요. 올해 내내 그 반도체가 계속해서 흑자를 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 측면에서도 여전히 지금 반도체는 수출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알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오픈 AI가 지난달 말쯤에 미국 백악관에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서신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반도체 지원법의 투자세 공제 대상을 이제 반도체 제조 외에 관련 공급망까지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야 AI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그 외의 인프라 딴에 있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 쪽은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다라고서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지금 60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일부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목표가 계속 이제 높여 나가면서 65만 원을 목표로 바라보는 곳들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4만 원을 이제 목표가로 보는 견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흐름 유효하고요.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계속해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메모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600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까지 잡는 측면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관련 반도체 이제 소부장 딴에 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움직임이 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많이 고공행진하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심택이 주가가 그죠. 좀 많이 흔들렸죠. 이유를 보니까 이제 어닝 쇼크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거지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기 위한 명분이었나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원익 IPS 같은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추세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도체 증설 사이클 이제 수익 기대감이 여전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거시 쪽에서 전력 반도체 수요도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 일단은 단기적인 흔들림이나 조정은 있을지언정 여전히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견조하고 반도체 투톱 흐름 라인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 의견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심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곽 대표님께서 심택에 있어서도 2달 전에 언급을 주셨고 사실상 상승률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 살짝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선 내년이다라고 하면서 더 좋은 상승 여력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출렁임이 지금 기회 구간으로서 진입 또한 혹은 뭐 비중 확대 또한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일까요? 사실 뭐 다른 이제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올라타도 된다라는 의견이긴 한데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영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고부담을 좀 느끼는 그런 시기여서인지 지금 투신이랑 연기금 같은 메이저 기관 수급 쪽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택을 저는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 기관들이 매도할 때 같이 좀 일부 익절이라도 하시면서 흐름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일단 캔들상으로 봤을 때도 매도 거래량도 좀 터졌고 네. 위아래 꼬리 캔들이 달렸거든요. 여기서 추세 반전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 축소하시면서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흐름을 보고 좀 추가적인 대응을 해 보십사 언급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소부장단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생각도 못한 쪽에서 빵빵 튑니다. 그 가운데 정유 타이어 엮여져 있는데요. 정유 보겠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께 여쭙겠습니다. 정유 업계가 3분기 호실적 일제히 흑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호실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3개 종목군이 일제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화학이 갈 때 정유 같이 묻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호실적으로 한번 증명해 주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튑니다. 역시나 순환 관점으로 볼까요? 그러기엔 근거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5월 대비해서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유주의 주가 패턴에서의 흐름들을 기존의 주가에 대한 예상을 해보게 되면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런데 5월 대비해서 한 4개월, 5개월 만에 주가 2배 올라갔다는 것은 최근 내에서 아주 흐름에 있어서 강한 탄성을 보여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앵커가 정유주들 흑자 전환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흑자 전환했을까요? 유가가 최근 65불 내에서 움직임이 플랫하게 평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환율 상황의 변화 또한 최근에 오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유주를 판단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때 우리가 정제마진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있습니다. 통상 정제마진이 4불 이상의 정제마진 수위가 나타나게 되면 정유주들이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제마진의 4불 수준은 유가가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플랫하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유가와 관련된 흐름에서 정유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줬다는 내용을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유가는 70불에서 65불 사이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65불 내외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환율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연초에 1,500원이었던 환율이 얼마 전까지 해서 1,350원의 저점을 찍고 지금 1,450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차 이익에 대해서 약 10% 정도의 최근까지에서의 상황에서 정유주들은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휘발유 가격,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도 1,650원, 지금도 1,650원. 환율과 유가의 상황은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있던 반면에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연초 대비해서 유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제 마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환율에 대한 이익치가 개선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았고요. 유가 상황도 평평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환율 상황에서 이익치가 10% 움직였기 때문에 60불 유가를 판단해보게 되더라도 6불 이상의
수익차를 발생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상황을 예견해서 판단해 보게 될 때에도 유가는 트럼프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60불 하방에서 고착화시킨다는 네. 내용에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가긴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1,500원 이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기는 다소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유주들의 어떤 이익 실현이라든가 재무적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1,650원의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될 때 이익치는 4분기, 내년 1분기 갈수록 이익치는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주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진행이 되어지겠죠. 여기에 정유주와 더불어서 석유, 화학의 업종의 종목들 또한 유가의 상황과 환율의 상황 그리고 원자재의 상황과 우리가 메커니즘을 판단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석유화학주의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후발주로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의주는 종목 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석유화학 종목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적 투자 대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 혹은 석유화학 중에 한 종목군을 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의 경기 상황 동향이라든가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나라 GDP가 1분기에 마이너스 0.2, 2분기에 0.6, 3분기에 0.9 그리고 4분기에는 1%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성장률 자체가. 그러면 내년도 흐름에서 있어서는 네. 전반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의 흐름들의 모습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은 경기 민감주로의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나아가 볼게요. 네. S-오일도 최근 가파르고 이수화학, LG화학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거면 종목 고를 때 관점은 어떻게 좁히세요? 이수화학은 윤활유 쪽이고요. LG화학은 2차 전지와 그 석유화학 쪽이 네. 6대4 구조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정유주는 좀 꺼려져. 무거운 형태에서의 예.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석유화학 내에서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흑자 전환되어지면서 어떤 그 석유화학의 업황과 경기 민감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될 때는 이 종목들의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쪽을 석유화학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 아마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네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타이어인데요. 근데 두 분 모두 중립 의견 주셔가지고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곽 대표님께 의견 여쭐게요. 역시나 타이어 3사 호실적 나왔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대나 뛰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타이어 업종이 움직입니다. 과거 타이어가 언제 갔지? 전기차 막 갔었을 때 그때가 네. 마지막 추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실적을 등에 업고 올라갑니다. 역시나 순환 관점으로 보기에는 또 실적이 뒷받침되면 이렇게 튀는구나를 알려주고 있는데 중립 의견이라는 점은 다른 거 할 거 많다의 의견이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정말 에브리싱 랠리인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주도주들 조정 주면은 화학주 올라가죠. 오늘은 또 이렇게 타이어주 올라가는 거 예. 보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이제 업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제조나 경기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은 산업 전반의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유 쪽이나 화학 쪽의 제품 전반 수요도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타이어 출하량도 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어 관련 종목들의 이제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봤을 때 한국 타이어 외에 넥센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연간 컨센서스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수준도 사실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가 그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좀 많이 꾀했기 때문에 오늘 타이어주들 가운데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낙폭과대주들 이제 위주에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맞물리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또 다시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또 다시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타이어주를 이제 주도주처럼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올 네. 상반기 동안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을 좀 받긴 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과 자동차 관세도 일단 인하를 해주기로 했었고 부품 관세 역시도 뭐 15%에서 10% 정도 이제 인하를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내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기관 자금이 확 주가를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계 쪽이랑 프로그램 쪽에 한국타이어 많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주주환원 쪽도 아마 겹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주주환원 쪽에 있어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기대감 또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 시즌이 끝났을 때도 주가의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다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랜만에 스테이블 코인 다뤄보고자 합니다. 금부가 완전히 엇갈리는 쪽이에요. 저희 긍정 의견, 부정 의견 같이 들어볼게요. 자, 김대준 어드바이저님. 네. 오늘 더즌 실적 발표 나왔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시 딛고 올라가려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강세 보였던 미투온이 사실 이쪽은 이제 게임 연결해서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흐름 나오고 사실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긍정인 이유는 순환을 노리자라는 관점에서 미리 들어가 있자의 의미일까요?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세 시연하는 네, 형태의 맞아요. 주가 모습을 6월. 보여줬거든요. 그 뒤에 정체되고 조정받고 최근에는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 핀테크와 연동해서 주가에 대한 반응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상용화를 진행했죠. 그리고 이전에 홍콩에서도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정부 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거는 뉴스에서의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궁극으로 방향성에서의 문제를 판단해 보게 될 때 스테이블 코인은 대세적 흐름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정체된 흐름에서 횡보 수준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이 부분이 이후의 시장 상황을 연동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되면 저점을 찍고 횡보 구간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후에는 주가 상향화 전환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점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주가의 반응도를 판단하기보다는 핀테크는 AI와 맞물려서 대세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의 국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 시점에서의 구간도 저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마감 방송에서 카카오페이를 네. 그래서 탑픽으로 좀 주셨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거의 뭐 기계에 눌려 있어요, 차트가.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다리면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변화는 많은 종목에 대해서 지금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 애매한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올라서 또는 뭐 조정받는 각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장을 생각해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 관점 종목에서의 접근을 해본다라면 이러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이 우호적으로 매력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얘기할 때 그때 카카오랑 그룹주가 같이 움직였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카카오는 오늘 시장에 있어서 그래도 강보합권 꼬리를 잡고 만들면서 지금 추세를 지키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가려는 건지 마려는 건지 싶습니다. 가려고 하면 매도 수급을 좀 자꾸 찍히니까 이게 지금 무겁구나를 많이 느끼고 계시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할 때 대형주 위주로 네카오 많이 봤었는데 곽 대표님 사실 저희에게 네카오를 모두 탑픽으로 주신 바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명은 계속 유효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좀 멀리한다는 부정인 것인지 정리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그래도 계속 잘 들어오는 네.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논의 단계에 계속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일단 뭐 과세 체계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잡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비은행권에서도 준비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때 뭔가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런 테마로 여겼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다날이라든지 더즌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물론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시장 지금 영향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올라가는 건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금 이슈도 뭐 네이버 페이, 그 카카오페이 쪽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AI라는 또 모멘텀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이상의 모멘텀을 보자면 네카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갖고 있는 네카오가 되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주력으로 하는 곳을 포트에 담는 것보다는 사이드로 체크해 보시는 네카오에 좀 더 집중해 보자. 두 종목은 뭐 사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얘기했었던 만큼 모두 탑픽으로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는 추가 움직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우리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HLB를 언급 주셨고요. 이 상승도를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27.3% 목표가 달성인데요. 사실 장기 입형을 뚫어내는 것 자체가 조금 힘에 붙였던 것 같아요. 다시 내려온 구간에서 추세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놓아주세요, 아니면 계속 봐주세요? 호황제가 충돌되는 구간에서 주가 위아래 구간으로 최근 네. 흔들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HLB를 말씀드리면서 11월 장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11월 시작 단계입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반적 흐름과 HLB에 대한 주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좀 더 가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의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추세는 위로 갈 것이다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에서 챙겨와 주셨고요. NC소프트입니다. 네, 게임주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시장의 성격을 반전이 아니고 반등의 흐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장 네네. 자체가 상승 반전에서 추세가 다시 새롭게 진행되는 흐름이 아니고 최근 조정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기관의 특히나 기관의 매수가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내에서 시장에서 매도를 한 자금이 25조입니다. 최근 매수에 들어왔던 자금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아직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대략 18조에서 19조 정도 여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의 성격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성장 섹터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모습에서의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게임주 같은 경우 여러 이슈가 있죠. 이번 주에 그 G스타 가장 큰 게임 페스티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G스타를 기점으로 해서 게임주에 부각이 되었다라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유력한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슬림화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가격 구간 전혀 부담 없는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1만 원을 목표로 해서 현 시점 구간에서 관심도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6만 원일 것 같아요. 지금 22만 원이어가지고 네네, 26만 목표가 원입니다. 26만 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21만 원으로 체크해 볼게요. 수능날 지스타 열리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 각 대표님의 탑픽 드릴 텐데요. 와, SK입니다. 네. 저는 뭐 지주사 관련주를 공략한다 한다면 항상 SK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라섰던 지주사 하면 또 한화, HD, 현대 맞아요.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지주사 상법 개정안 관련 이슈도 지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자회사 쪽에서 지금 업황 개선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사주 보유 비중이 24%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고 주주 환원책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여전 좀 키워갈 수가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계열사들도 반도체 실적 계속 호조세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SK 온 두고 있는데 SK 온 쪽에서도 지금 ESS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SKC는 또 유리기판 사업에 예. 대한 기대감도 키워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최근에 투자 전문 회사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SK 쪽에서 AI 반도체 분야에 80조 정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성과들도 눈여겨보자면 SK 충분히 매력도 있게 가져갈 만한 지주사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지금 상단 매물대 구간이 3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24만 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K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미국 셧다운 합의된 것으로 보이네요. 비트코인도 다시 또 반응 나오고요. 시장에서도 달러 원 환율 지금 안정세 잡아드는지 계속 저희는 체크해 보면서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